안녕하세요. 아폴론 시나브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즐거운 수업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즐거운 수업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선생님과 채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TV를 본다라고 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딱 채널을 맞춰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정말 몰입해서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듣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뭐 아빠가 뉴스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무슨 운동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할 땐 어때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도 그 시간이 전혀 재미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과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채널을 딱 맞추고 그 채널을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를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국어 교과서를 꺼내고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게 훨씬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한 호흡으로 같은 채널을 맞춰서 수업을 내가 동참할 때 그 수업이 훨씬 알차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 컨택도 하고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도 하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맞아, 그 수업 참 재미있었어 라고 이렇게 회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즐겁게 듣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한 채널을 맞춰서 다른 채널로 내가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요 내용을 진행하면서 같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채널을 같이 맞춰서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인데요.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청은요, 앞서서 온몸을 들어요 라는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이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또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바로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경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업 시간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업 시간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 딴 짓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하고의 그 시간이 다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같이 내가 대답도 하고요.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때 뒤돌아서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할 때도 훨씬 기억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100%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하경청이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경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아하경청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해요. 맞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수업을 듣는 거죠. 훨씬 더 어때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를 하고 있기가 수월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 아하경청이고요. 또 하나 질문하기는 어때요? 아하경청은 내가 저 내용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됐을 때 수긍하는 거라면, 질문하기는 내가 선생님 설명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들었으나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수업 시간을 집중해서 잘 듣다 보면 대부분은 이해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수업을 선생님 혼자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도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하면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경청을 해서 듣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들을 때 수업의 흥미도라든지 집중도도 같이 향상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즐겁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만점 자세입니다. 이 만점 자세는 말 그대로 집중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만점 자세를 수업하시기 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빵점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책상에 착 이렇게 엎드리면서 이게 빵점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표현을 해요. 어때요? 머리로는 나쁜 자세, 좋은 자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편한 자세가 반드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깨워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만점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점 자세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안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고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한껏 이렇게 뒤로 미룬 다음에 허리를 세우면 허리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밀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딱 펴면요. 등받이에 이렇게 허리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등받이에 이렇게 최대한 붙이면 이렇게 딱 세워서 앉을 수가 있겠죠. 이 자세.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이렇게 붙이고 앉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하실 땐 선생님을 바라보고 책을 봐야 할 때는 책을 보는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만점 자세는 편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좋은 자세라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아이들하고 실천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단순히 편한 자세는 어때요? 이렇게 턱을 깨고 앉는 거는 그 순간은 굉장히 편하죠. 또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당장은 편한데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턱을 깨고 앉으면 어때요? 잠이 쏟아지고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허리에 무리가 가서 오랫동안 그 자세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뒤척이게 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점 자세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리를 딱 세우고 앉기 때문에 이 뇌에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이런 부분이 잘 공급이 돼서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 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습을 할 때 만점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점 자세랑 경청하는 자세를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이 수업 시간에 올바른 태도 또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예시된 그림에서 여기 뒤에 앉아있는 두 친구가 가장 올바른 태도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잘못된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왜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제가 확대를 해놨어요. 보시면 제일 안쪽에 앉아있는 두 친구들은 어때요? 한 친구는 그냥 마냥 꿈나라로 지금 막 졸고 있고요. 한 친구는 아마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태도이겠죠?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두 친구들이 잘못된 태도, 그러니까 둘이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즐겁게 수업을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듣는 모습인데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잘못된 태도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들어보시고 수긍하는 어떤 그런 답변을 한다면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여기 뒤쪽에 앉아있는 두 친구는 어때요? 한 친구는 계속 딴짓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어떤 노트를 자꾸 흘끔흘끔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태도인데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얘가 선생님 설명하는 부분을 짝이 메모를 잘해서 그걸 좀 잠깐 보는 것도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답변을 듣고 좀 지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는 뿜뿜 딴 생각을 완전히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 여러 친구 중에 어떤 친구에 해당하는지 자기랑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수업을 듣는 태도는 평소에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점 자세 경청 수업 시간에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실천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도전 수업 참여하기라고 해서 과제로 우리 선생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 이후에 일주일 동안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서 표시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 자세 또는 경청, 대답이나 질문했던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내가 적용해 본 게 있다면 어때요? 그 칸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날짜와 요일을 적고요. 1교시부터 5교시가 있는데 1교시의 만점 자세는 내가 잘 취했나? 또는 수업 시간에 대답이나 질문을 잘 했고 또 경청도 잘 했는지 라고 해서 내가 참여한 부분은 이렇게 색을 칠하게끔 하셔서 좀 우리 선생님이 번거롭더라도 그 다음 수업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체크해온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잘 이렇게 실천한 아이들은 좀 칭찬과 이렇게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또 깜빡 잊고 못했다거나 해봤지만 좀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앞으로 열심히 꾸준히 이 일주일 동안 체크한 다음 이후에 어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독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